네. 최근 뉴스를 보면 대만에서 다시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 코로나 확산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열리는 아스코 관련해서 우리 뭐 이것도 일정 매매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태진 파트너가 바라보는 주목해야 될 키워드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아스코라는 건 이제 종양학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받을 건데 결국 여기서는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임상 결과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네. 이게 기술 수출까지 이어지느냐가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구 성과 발표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힘을 좀 못 내는 듯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혹시 신학수 파트너가 바라보는 진주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아스코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이중 표적 항암제 요 관련되어 있어서 후보 물질 네. 뭐 요거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스코에서 처음 공개를 하는데요. 뭘 공개했냐면 그 담도암 두부 경부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이중 저해체 키트로다 병용 그 임상 실험 관련되어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뭐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뮤논시아 이것도 최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네. 일단 유한양행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희귀암 관련되어 있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만약에 뭐 하나 그 기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택한다라고 한다면 전통적 부분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뭐 이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유한양행 쪽으로 좀 집중해 보겠다. 우리 전태진 파트너가 바라보는 진주 혹시 있을까요? 저는 신학수 대표님과 좀 다른 부분인데 네. 루니 또 발표를 하고 많은 것들이 발표를 하는데 루니 옛날에 뭐 의료의 뭐 대장이라고 했지만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핫했던 섹터들이 신규 상장주라는 섹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뮤논시아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원래 기술적, 재무적, 기술적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좀 원래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흘러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어떤 그 강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통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대형주보다는 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신규 상장주를 방망이 짧게 잡고 공략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중에서 요즘 뭐 좀 핫하다 싶은 종목이 ABL 바이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다른 타 파트너의 진주함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 장대 양봉위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보유자의 영역일지 아니면 지금 구간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우리 신학수 파트너 어떻게 좀 일단은 보세요? 짧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 종목 괜찮습니다. 이게 성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기술 수출 모델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투자를 하겠나라는 그런 생각했을 때는 뭐 매매가 가능하고요.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긴 호흡 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플랫폼 기술 플랫폼 관련되어 있어서는 혁혁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회사로 판명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전혜진 파트너, 네. 최근 바이오 쪽 키워드가 예전하고 작년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한참 알고 있는 뭐 CDMO, 이중항체, 뭐 방금 얘기했던 플랫폼, 비만 치료 여러 가지 부분들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자 관련해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CDMO 쪽이 맞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차세대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이중항체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그 큰 불확실성은 관세다 보니까 관세 쪽에 좀 무게를 좀 둬야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찌됐건 지금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의약품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쉽사리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 법원에서 이 정도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직도 좀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가 이제 나이백 관련해서 기술 이전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오늘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유한양행을 잠깐 좀 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소형 뭐 제약사나 바이오 관련된 회사 중에 혹시 진주로 보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기술료,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이죠. 그래서 6천억 원 규모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고 결국은 루머였고 아니면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HLB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그랬었던 그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성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여건에 혁혁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잘못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조정받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비소세포암 치료제 렉나자 이거는 또 일본 쪽에 또 나가고 있고 출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료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 10%면 10%, 뭐 30%면 30% 이렇게 끊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국 BNC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이제 품목 허가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들어갔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봤더니 바닥 구간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빵 하고 승계된 건데, 이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당연히 기대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이슈는 중국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가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가 지금 2025년 그 수년간 지금 누적되어 온 결손금을 정리하고 2025년 1분기 기준 이익잉여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금으로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적자를 메꾼 게 아니고 이제 자본 항목으로 옮겨서 장부상에 적자를 메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전망이 커질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이 있었고 필러류, 화장품류,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 이런 미용 성형 제품에 대한 그 해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성장을 충분히 회사 동사도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결손으로 이제 이익 전환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자신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